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죠.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레버리지 활용 방법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거나 혹은 전세를 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레버리지 활용 방법인데요. 문제점은 갭 투자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잘못 활용한다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역전세를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 1년 전에 5천만 원 역전세를 맞아서 그 돈을 임차인 분에게 돌려주는데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중에 현금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현금이 생기면 바로바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중에 5천만 원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무튼 아파트 갭 투자했다가 역전세 당하게 된다면 그땐 돈을 구해오지 않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갭 투자 한번 잘못하면 전세 기간 길면 4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수익도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커녕 재산세 같은 비용만 계속 지출됩니다. 정말 아주 뼈아픈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 자신이 커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구로 안전하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를 활용할 땐 전세를 풀로 땡겨서 매수하지 않아야 해요. 반드시 다가구 주택의 총 가구 수에서 3분의 2 이상은 월세를 받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역전세를 몇 개 맞게 되더라도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전세금을 메꿔줘야만 할 경우 그 이자를 월세로 충당, 커버할 수 있죠.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보셨을 건데요. 경매로 나오는 다가구의 상당수는 전세를 불이하게 땡겨서 매수한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해서 전세로 매수할 돈을 커버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이상은 월세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3분의 1을 전세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전셋집은 무조건이에요. 월세 받을 집보다 인테리어를 더 깨끗하게 이쁘게 꾸미셔야 해요. 대부분의 임대인 분들은 전세 줄 집은 인테리어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월세보다 전세 방 인테리어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셔야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방을 전세로 주시는 것이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좋은 방이라면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거나 원룸 중에서 가장 크고 창도 크고 그리고 그 창은 다른 건물에 가려 있지 않아서 환한 방이 좋은 방에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는 계약 기간이 1년, 전세는 2년으로 하는데요. 일단 방이 좋아야 전세입자가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세는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1년만 연장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전세는 2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설사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난 후 임차인이 연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방이 깔끔하고 좋으면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임차인을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만약 방이 지저분하고 매력적이지 않다면 임차인 맞추는 것에 엄청 애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자금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세 줄 방은 인테리어에 꼭 힘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보다 여러분들께서 전세금을 더 높게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인테리어를 이쁘게 꾸미고 방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역전세를 맞게 된다면 그때는 월세 받는 방의 일부를 전세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가구 주택의 3분의 2 이상은 월세를 받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다른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최후에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는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역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그럼에도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때는 전세를 줄 방은 정확하게 역전세 당한 금액만큼만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때에 역전세 금액은 많아야 원래 전세금의 3분의 1 정도일 텐데요. 그러니 이때는 내가 운영하는 방 중 가장 평범한 방을 전세로 주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는 인테리어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내놔서 역전세 맞은 금액 정도만 다른 전세금으로 커버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2년간 받아온 월세금을 착실히 모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났던 방은 다시 월세로 전환해서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높여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방안을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으로 안정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